권성욱대 기자. 예, 어제 저도 안산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합동 분향소 다녀오셨어요. 예. 그 단원고 앞에서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가면은 가슴도 답답하고 미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막 가보니 정말 상상 이상이더군요. 그 합동 분향소의 아이들의 쭉 얼굴이 사진에 이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는 딱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올 아이들의 사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아이들 얼굴이 얼마나 곱든지요. 고운 얼굴을 보니까요. 안 울 수가 없더군요. 사실 유가족들은 계속 거기서 울고 계시지만 분양 온 사람들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예, 참 요즘. 근데 여기서 매뉴얼을 그 많은 매뉴얼 중에 한 몇 개만 지켰어도 되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어른들의 죄죠. 예. 예, 어른들이 우리를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해줬다라고 앞에서 그 고3 학생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너무 아픕니다. 예. 그 부분. 그 많은 조화가 와 있었는데 대통령급부터 시작해갖고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보낸 조화도 많았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 누가 보냈는지 안 써 있는데 예. 커다란 리본이 하나 달려 있어서 무심코 잡아와서 이렇게 펼쳐서 읽었는데 대한민국 미워요라고 돼 있더군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 보낸 것 같아요. 네. 그 말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대한민국 미워요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럼요.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사회를 바꿔야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그쪽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렇죠. 긍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저도 오늘 합동분향소 들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월호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참사 자체가 충격인데 이 계속 거짓말 나오니까 정말 또 답답하죠. 거짓말? 예. 당신 잘못이지라고 이제 물으면 예. 그때 참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개 주변 탓으로 돌리고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상황 탓으로 돌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선원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조금씩 말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예. 어떨 때는 큰 거짓말을 하기도 할 거고. 예. 사고 원인을 아직도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해상사고라는 게 그렇거든요. 육상에서 교통사고 같으면 스키드마크라고 해서 이렇게 끌린 작품도 있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길을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됐으니까 한눈에 딱 보입니다. 예. 이렇게 따라가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근데 바다 위에서는 그 흔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목격자도.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짓말까지 얽혀들면 이건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해봐야만 정확하게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취재도 해상조난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가져다 댈 것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그래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라고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서 미치지 않았으면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갖다 댈 게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거짓말의 특징이 이제 이럴 때는 아니다, 없다 등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고 피동형 문장이 많습니다.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예. 그리고 자기를 빼면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누구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명확한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아지는 거죠. 예. 책임 소재가 애매해서 책임 소재가가 주어가 됩니다. 진상이 빨리 규명되어야 진상이가 이제 또 주어가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민관군 구조대 700여 명이 투입돼 자꾸 이게 두리뭉실한 주어가 등장하죠. 민관군 구조대가 700여 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700명 되는 거고 잠수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19명인지 20명인지 그랬다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이제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송이 고장나서 탈출 방송을 못했다라든지 주변에 배가 한 척도 없어서 탈출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는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배가 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 확인했고. 그렇죠. 그 증거가 뻔한데도 어떻게 거짓말을 이 선원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구조된 순간부터는 이거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하루 이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은 책임 면피를 위해서 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이제 연결고리를 갖다가 이제 이어가는 건데 곧 자칫 자기 변명을 위한 거짓말이 자기 정당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증거나 반박을 갖다 대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었어. 아이들이 조류에 떠내려갈까 봐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거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이 이제 옳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확신 같은 거.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가해자가 또는 피의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이 사람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법정에서는 변호사는 당연히 이 사람도 엄청난 피해자이고 엄청나게 당황하고 힘든 순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쯤 간다면 이제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완전히 현실과 허상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막 섞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자기 정당화는 공공연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 넘어갈 수도 있고. 공공연한 거짓말하고 자기 정당화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의도를 가지고 거짓임을 자기가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건 공공연한 거짓말이고 자기에게도 그런데 그래 네가 오라. 넌 최선 다한 거야. 맞아라고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하면 이게 이제 자기 정당화가 되는 거죠. 이거 쉽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요. 또 책임을 피하도록 하는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면서 살을 붙여나가죠. 살을 붙이는 거. 근데 권력을 갖고 있거나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당화를 하면 사태는 더 꼬이고 사회가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청와대 안보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해경 간부 그때 50명 구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80명 구했으면 잘했다.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이런 말. 예를 들면 청와대 해명은 이런 겁니다.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있고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고 국가의 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이 관리하는 체제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 입장에서는 세월호는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에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보면 국가안보실이 맨 위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서 보고체계를 제일 컨트롤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고 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 책임하에 정부 활동을 하고 정부 간의 정보 전파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또 일을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책임하에 재난 사고 현장 내용을 통제하고 이 모든 것이 국가안보실이 관여하면서 또 컨트롤하게 조직 표상에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 정당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회 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지금 선장의 말도 안 되는 이 행동들은 이건 어떻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정의 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더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은 어느 걸 먹고 싶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걸 못 먹게 되는데라는 걸 이제 더 고민하면서 결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세월호 선장도 꼭 살고 싶은데 내가 남은 삶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라고 결정을 슬쩍 그쪽으로 기울게 됐다면 거기에 생각이 붙잡혀서 결정의 마비 상태가 길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결단에 움직이지 않고 해경 언제 옵니까? 해경이 오면 다 구조해 줄 수 있습니까? 계속 이 말만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결정의 마비. 또 하나 이제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요? 사람은 최후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습성이 가끔 있습니다. 닥칠 때까지 마지막이 닥칠 때까지. 예를 들면 어떤 마감 시간이 정해지면은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꼭 마감 시간에 임박하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내내 미루다가 결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야 일을 시작하는 한도가 꽉 찰 때까지 시간을 쓰고 그렇다고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그 심리가 파킨슨의 법칙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얽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참. 그나저나 구조조가 빨리 돼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소조기도 끝나고 어떡합니까? 아무튼 장관들이 거기서 먹고 자가면서 지휘를 해보겠다고 어제 가족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수습되길 기대합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